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아주 드센 마님이 살았습니다. 마님은 젊고 아리따웠지만 성질이 무척 사나워서 남편인 김진사도 슬슬 피할 정도였죠. 김진사는 마님을 피해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놀러 다녔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서방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가 과부랑 다르게 뭐냔 말이야. 서방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도통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 마님은 자기가 구박한 것은 까맣게 잊고 김진사만 원망했답니다. 이럴 거면 여인의 재미는 왜 가르쳐줘서는. 오늘도 나 홀로 밤을 지새는구나. 30이 넘자 마님은 욕망이 강해져서 몸 안에 불을 끄기가 무척 어려웠죠. 해서 심하게 달아오를 때면 밤새 술을 푸곤 하였답니다. 헌데 그래봤자 속만 버릴 뿐 마음속에 헛헛함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님은 뻑하면 집안 종들에게 짜증을 부려대고 고함을 치는 등 점점 포악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대야, 누가 자꾸 우리 인삼을 훔쳐가는 것 같으니 오늘 밤은 네가 밭에 가서 좀 지키거라. 요새 자꾸만 인삼밭에 인삼이 사라져서 마님은 단단히 화가 났답니다. 해서 마님은 머슴 중 가장 덩치가 큰 봉대를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네, 마님.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요. 그래, 또 인삼을 도둑 맞았다간 아주 경을 칠 줄 알아야 할 것이야. 봉대는 곧장 인삼밭으로 뛰어가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인삼을 지켰답니다. 그런데 밤을 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매일 밤 보초를 서니 봉대는 점점 졸린 것이었죠. 하루는 봉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인삼밭에서 뭔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른 정신을 차린 봉대가 살펴보니 글쎄 집안 계집종인 향심이었지요. 아니, 향심이 저 것이 인삼을 몰래 캐고 있잖아. 허참, 거기 딱 기다려라. 이 도둑년아. 봉대가 벼락같이 소리 지르며 달려들자 놀란 향심이가 벌러덩 낮아빠졌지요. 그러자 달빛 아래 향심이의 하얀 허벅지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봉대는 그 모습에 그만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깜짝이야. 봉대야, 좀 살살 말해. 도둑질을 해놓고 큰 소리는. 너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 마님이 아셨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서 그래? 그제야 향심이는 정신이 들었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답니다. 제발 부탁이야, 봉대야. 우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셔서 인삼을 팔지 않으면 식구들이 죄다 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어여쁜 향심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 사나이 봉대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고민하던 봉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허나 이렇게 티가 나게 훔치면 어떡하냐? 내가 구석탱이에서 몇 개 캐올 테니 앞으로 절대 도둑질하지 마. 고맙다, 봉대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 뒤로 봉대는 밤에 향심이가 오면 몰래 빼둔 인삼 뿌리를 하나씩 건넸지요. 덕분에 향심이도 더 이상 인삼을 훔치지 않게 되었답니다. 봉대 너는 정말 사내 중에 사내인 것 같아. 체구만 듬직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어쩜 그리 자상하니? 그걸 인제 알았어. 하여간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 향심이는 어느새 봉대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봉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해서 하루는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인삼밭을 찾았지요. 응? 이게 웬 술상이야? 네가 고생하니까 내가 좀 준비했어. 키야, 너한테 이런 마음씨가 있는 줄은 몰랐네. 감동이다, 정말. 그날 밤 봉대는 달빛 아래 즐겁게 술과 안주를 들었답니다. 술이 알딸딸해지니 그날따라 향심이의 얼굴이 너무나 예뻐 보였지요. 해서 봉대는 더 참지 못하고 향심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향심아, 널 인삼밭에서 처음 봤을 때 무슨 이렇게 예쁜 도둑이 다 있냐 싶었다. 나도 봉대 널 처음 봤을 때 이게 진짜 사내구나 싶더라. 향심이는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봉대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죠.
그러자 봉대의 말뚝 같은 그것이 성을 내기 시작했죠. 더 참을게 있겠습니까? 두 청춘 남녀는 시간을 잊고 하나가 되었지요.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에서 둘은 아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봉대와 향심이는 밤새도록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붙어 다녔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같이 했고 혹 누가 일을 나가면 도와주러 따라가곤 했지요. 그러면서도 항상 깔깔거리며 웃으니 세상 참 행복해 보였지요. 아무래도 마님은 수상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대가 인삼밭을 지키러 나갈 때면 어느새 향심이가 따라 나갔으니까요. 저 연놈들이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올 거니. 오늘 밤엔 나도 따라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봉대가 인삼밭을 지키러 가자 어느새 향심이가 슬며시 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놓칠 마님이 아니었죠. 마님은 새카만 치마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는 조용히 향심이 뒤를 밟았습니다. 향심아, 이거 받아. 박 가장자리에서 캔 인삼이야. 이건 사라져도 티가 안 날걸. 고마워. 덕분에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어. 그래도 조심해. 마님께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날 테니까. 봉대가 직접 인삼 한 뿌리를 캐다가 향심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죠. 숨어서 지켜보던 마님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구나. 지키라고 한 인삼을 향심이를 줘. 이것들을 그냥. 마님은 저 둘을 아주 주리를 틀 작정으로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인삼을 챙긴 향심이가 갑자기 봉대의 바지를 홀랑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봉대의 커다란 그것이 딱 드러나고 말았지요. 아니, 무슨 사내가 저리도 큰 것이냐. 설마 말뚝인 것이냐. 마님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느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러는 동안 봉대는 향심이를 올라탔지요. 그러자 향심이 입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저렇게 큰 걸 상대하니 비명이 안 나오겠습니까? 허나 마님은 고개도 못 돌리고 그걸 고스란히 지켜보고 말았지요. 마님은 결국 뛰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한참을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지요. 헌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뭔 일을 해도 봉대의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었죠. 아니,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생각할 게 따로 있지. 하루 종일 그것만 떠올리고 있다니. 마님은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잊으려고 노력했지요. 생각을 돌릴 겸 마님은 밭일을 감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밭둑에 가지런히 박힌 말뚝을 보니 또다시 봉대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말뚝을 내리꽂힐 때마다 어째 마님 아래가 다 시큰거렸지요. 집에도 봉대, 나와도 봉대. 왜 자꾸 내 눈에는 봉대가 아른거리는 것이야.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도 봉대만 떠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참는데 한계가 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봉대를 독차지한 향심이가 자꾸만 미워졌답니다. 마님은 혼자서 외로움을 삼키는데 종이란 것이 그렇게 재미지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인은 독수공방하는데 저는 혼자 재미가 좋다 이거지. 향심이 그것에게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해서 마님은 향심을 벌하는 동시에 봉대를 빼앗을 궁리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박진사 그 양반에게 좀 다녀오겠소. 잔칫날이라고 하셨죠. 오늘 밤은 묵고 오시나요? 그렇다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자시구려. 그렇게 김진사가 옆마을로 떠나고 집안에는 마님만 남게 되었지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봉대는 또다시 인삼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옳다구나 싶은 마님은 향심이를 불렀답니다. 향심아, 진사나리께서 그만 박진사에게 줄 생일 선물을 두고 가셨더구나. 허니 네가 좀 챙겨가야겠다. 아니, 이 밤중에 제가 가야 합니까요? 어허, 인삼밭에는 밤에도 잘도 다녀오던 것이 무슨 말이 그리 많느냐. 퍼뜩 다녀오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이 성을 내자 향심이는 불이 나게 뛰쳐나갔지요. 사라지는 향심이를 보면서 마님은 심술궂게 웃었답니다. 봉대 이것은 향심이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아직 모를 것이야. 향심이가 떠난 사이에 마님은 술상을 준비했지요. 그리고는 봉대가 있는 인삼밭으로 향했답니다. 길이 어두우니 마님이나 향심이나 구분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봉대는 향심이가 왔는 줄 알고 좋아했지요. 향심아, 왔어? 인삼은 잘 싸뒀으니까 어서 받아. 이런 식으로 향심이에게 인삼을 퍼준 게냐. 으헛, 많이십니까요? 인삼밭에는 어쩐 일로? 향심이 대신 마님이 나타나자 봉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요. 해서 마님이 술상을 탁 내려놓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향심이가 주는 술은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내가 차린 술상을 못 받겠다 이거냐. 아닙니다요. 마님이 술상을 내려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요. 잔뜩 굳은 봉대는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받아 마셨지요. 그러면서 마님 눈치만 계속 살폈답니다. 한참을 시중만 들던 마님은 아주 심술궂게 웃었답니다. 봉대야, 향심이 그것에게 퍼준 인삼값 어떻게 치르겠느냐. 아이고, 마님 쇳내가 잘못했습니다요. 향심이 집이 너무 힘들다는 말에 그만. 되었다. 사내가 되어서 여인의 어려움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평소의 그 무시무시한 성격과는 다르게 오늘따라 마님은 흔쾌히 용서해 주는 것이었죠. 봉대가 눈만 꿈벅꿈벅하고 있으려니 마님이 슬며시 봉대의 팔뚝에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대는 겁이 났지만 그 부드러운 손길에 그만 또다시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헌데 봉대야, 나도 요새 어려움이 많으니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마님은 말씀만 하십시오. 사나이 봉대, 이 한몸 불사르는 한이 있더라도 꼭 돕겠습니다요. 봉대는 아주 패기 넘치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마님이 옥처럼 예쁜 손으로 봉대의 아래를 꽉 쥐는 것이었죠. 으헛, 마님, 그러시면 제가 너무 놀랍니다요. 겨우 이런 걸로 놀라서 되겠느냐. 그러더니 그 앵두 같은 입술을 슬며시 내밀어서 봉대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이 말뚝을 어디 한번 실컷 때려 박도록 하거라. 마님의 말에 봉대는 머릿속에 자제력이 딱 하고 끊어져 버렸답니다. 한 마리 야수로 돌변한 봉대는 그대로 마님을 올라타고 말았지요. 달림도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을 정도였으니 인삼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어찌나 활활 타올랐는지 조금만 더 이어졌다간 밭에 인삼까지 다 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의 밭둑길은 무시무시한 말뚝에 아주 제대로 파헤쳐졌답니다. 봉대야, 이 말뚝이 아주 보배로구나. 내가 이걸 어찌 지금에야 알았느냐. 마님이 좋으시다니 이 봉대도 아주 뿌듯합니다요. 그래 봉대야.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군말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약점이 잡힌 봉대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로도 마님은 향심이는 집안에 두고 본인이 인삼밭을 드나들며 봉대를 만났습니다. 어찌나 재미가 좋았는지 밤만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봉대와 붙어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의심스러운 것은 향심이었지요. 밤에 향심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어느새 마님이 나타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죠. 거기다 봉대도 자꾸 향심이를 피하는 것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구나. 다음엔 마님의 뒤를 한번 밟아봐야겠어. 며칠 후 김진사가 한양으로 출타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도 마님은 슬그머니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지요. 향심이는 조용히 마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님은 총총걸음으로 인삼밭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지켜보던 향심이는 어느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봉대의 품에 곧장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은 달밤 아래에서 아주 뜨겁게 하나가 되는 것이었지요. 어찌나 불타는지 그 소리가 숨은 향심이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쩜 저럴 수가. 아니 사람이 어쩜 저리도 낮과 밤이 다르단 말인가. 향심이는 벌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도도하고 사나운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마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여우 그 자체였답니다. 둘은 물꽃 빨고 아주 신나게 노는 것이었죠. 지켜보던 향심이는 마음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마님에 대한 질투심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었죠. 봉대 그 녀석도 나 좋다고 들러붙을 때는 언제고 마님과 그런 짓을. 그리고 자기를 멀리하고 마님에게 빠진 봉대가 야속했습니다. 사실 향심이는 몇 번이나 주인 김진사에게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도와준 봉대가 고마워서 애써 물리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정작 봉대가 마님에게 홀랑 넘어가 버리니 그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오냐 두고 보아라. 어디 김진사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계실까 한번 보자꾸나. 해서 향심이는 마님과 봉대의 관계를 김진사에게 낱낱이 불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향심이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님이 향심이 쪽을 보며 빙긋 웃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김진사께서 돌아올 것이었지요. 갑자기 마님이 향심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심이는 속마음을 꽁꽁 숨긴 채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잘 왔다. 요새 네가 참 열심히 일을 하더구나. 내가 위로를 좀 할까 해서 널 불렀느니라. 마님은 근사하게 술상까지 차려놓고 향심이를 맞이했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융숭한 대접에 향심이는 얼떨떨했지요. 해서 마님 면전에서 앉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어서 앉거라. 아니면 내가 주는 술은 못 마시겠다 이거냐. 아닙니다요. 제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해서 그랬습니다요. 혹시라도 의심을 살까 하는 생각에 향심이는 마님이 내민 술잔을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잔을 들이부으니 순식간에 알딸딸해졌지요. 너무 취한 탓에 향심이는 몸도 못 가눌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더욱 더 술을 권해서 향심이를 아예 보내버리고 말았지요. 흥, 내까짓게 머리를 써봤자지. 깨어나면 아주 다른 세상에 와 있을 것이다. 마님은 벌벌 떠는 봉대를 불러다가 뻗어버린 향심이를 업게 했지요. 그리고는 염전으로 향하는 수레에 싣게 하였지요. 봉대 이 녀석, 입만 잘 다물면 이번 세경은 아주 철철 넘치게 받을 것이야. 아이고, 세경이 다 뭡니까요? 그저 제 목숨만 살려주시면 평생 입을 다물겠습니다요. 그렇게 향심이는 하룻밤 사이에 김진사 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진사가 돌아온 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허나 마님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니 향심이 그것이 인삼밭에서 인삼을 매일같이 훔치다가 걸릴 것 같으니 달아났지 뭐예요. 메이야, 대체 왜 도둑질을 한 게야? 낸들 알겠어요. 헌데 향심이 붙이니 투전판에서 빚을 엄청 졌다고 하더이다. 사실 김진사는 내심 향심이를 노리고 있었기에 아쉽기가 그지없었답니다. 하기야 거느린 계집종 중에서도 향심이의 미색이 단연코 최고였으니까요. 해서 바람둥이 김진사는 입맛만 쩝쩝하셨습니다. 어휴, 그것이 자기 아버지 빚을 갚다가 그랬구만. 불쌍하기도 하지. 원 당신도 지금 그 도둑년을 감싸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임자도 너무 화내지 마시구려. 한편 술에서 깬 향심이는 아주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웬 술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향심이는 애가 탔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염전으로 끌려갈 판이었죠. 고민하던 향심이는
잠시 소피를 보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답니다. 거기 서라. 대관절, 소피를 달리면서 보는 년이 어디 있느냐? 난 원래 그런 체질이오. 그러니 못 믿겠으면 그냥 두고 가시구려. 뭐라고? 알겠다. 믿겠으니 거기 서라. 뒤에서는 염상들이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지요. 그러나 향심이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이건 필시 마님의 짓이 분명해. 밉살 맞은 마님이 날 소금밭에 팔아버린 것이야. 눈물을 뿌리며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향심이는 이를 부드득 깔며 마님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지요. 에휴, 향심아, 보고 싶구나. 그렇게 돈이 급했으면 나한테 말하지 그랬느냐? 놓친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했나요? 김진사는 노리던 향심이를 품어보지 못한 것이 너무도 한스러웠습니다. 눈독 들인 여인은 꼭 취하며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김진사는 더욱더 향심이 생각이 나는 것이었죠. 주모, 여기 쓸쓸함 한 병 주게. 내 오늘은 적적하여 그걸로 속을 달래야겠네. 아니, 무슨 주문을 그렇게 개떡같이 하는 게요? 어떤 술을 달라는지 알 수가 없구만. 짜증을 내던 주모는 김진사가 평소에 마시던 술을 탁 던지고 가버렸답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렇게 술을 푸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앉았지요. 저도 한 잔 주시겠나요? 김진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이 번쩍 뜨일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김진사의 잔을 빼앗아 그대로 꼴깍꼴깍 들이키는 것이었죠. 그러자 살짝 보이는 목선이 그야말로 잘 빚은 백자 같았습니다. 아니, 누구시오? 글쎄요. 쓸쓸함을 함께 마실 여인네라고 여겨주셔요. 그 모습에 김진사는 이 신비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지요. 어째 이 여인은 이목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라진 향심이와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향심이냐? 네? 향심이가 도대체 누구지요? 여인은 쇠도 녹일 정도로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여인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고혹적이어서 풋풋했던 향심이와는 확실히 달랐지요. 저는 향단이라고 하옵니다. 진사나리. 나라시오. 이 마을 최고의 부자인 진사나리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오, 그대 같은 미인이 날 안다니 기분이 좋구려. 저야말로 진사나리 같은 사내 중에 사내와 대작을 하게 되어 기쁠 따름이어요. 그러면서 향단이는 김진사의 품에 착 달라붙는 것이었죠. 그러자 알싸하고 향긋한 백단향이 코끝에 확 끼쳤답니다. 김진사는 그만 정신이 아찔하고 말았지요. 쓸쓸한 진사나리를 위해 오늘 밤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실컷 술잔을 기울였지요. 마침내 김진사가 거나하게 취하자 향단이는 주모에게 눈짓을 주었답니다. 주모는 둘에게 가장 좋은 방을 빌려주었지요. 방에 들어간 김진사는 곧바로 향단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향단이는 그야말로 불타는 늪이었죠. 김진사는 도무지 향단이의 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신비한 미녀 향단이와 함께 밤새도록 황홀경을 맛보았습니다. 향단이, 그대는 외로운 날 위해 하늘이 보내준 선녀가 분명하외다. 제가 선녀라면 진사나리가 어찌 절 만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대가 훅 사라질까 걱정이 된다네. 전 여기 있습니다. 진사나리. 김진사는 향단이의 배곡 같은 손을 꼭 붙잡았답니다. 정녕 여기 있구려. 올 거니 이번에는 이 손을 절대 놓치지 않겠소이다. 그리하여 김진사는 향단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대뜸 첩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마님은 난리가 났지요. 아니, 계집 하나 겨우 보냈더니 또 다른 계집이 들어온 것이냐? 마님은 새로 들어온 향단이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과는 달리 김진사가 밤마다 꼬박꼬박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덕분에 마님은 봉대와 며칠째 손도 못 잡아보고 있었지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쏟아져.
에휴, 누구는 사내의 손도 못 잡아보고 있는데. 정말이지 김진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향단이의 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김진사가 향단이와 딱 붙어 있는 것이 어찌나 눈꼴 시려운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첫 부인 향단이가 향심이와 닮았다는 것도 몸서리치기 싫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니년도 그 향심이처럼 단단히 버릇을 고쳐줄 터이니. 그리하여 마님은 조만간에 향단이를 보내버릴 계획을 세웠답니다. 허나 그런 마님을 훔쳐보면서 향단이가 웃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김진사가 출타를 한 것이었죠. 향단이는 아침부터 봉대를 불렀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첫부인 마님. 마님이라니 듣기 좋구나. 봉대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 이럴 수가. 평소에 요염한 첩부인 마님은 어디 가고 아주 청순한 여인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향심이었지요. 향단이는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이전에 향심이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었죠. 아니, 당신은? 그래, 내가 바로 향심이었어. 후후후, 다들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재미있더라. 봉대는 겁에 질렸지요. 첩부인이 된 향심이가 복수를 하려고 들면 머슴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향심이는 오히려 봉대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죠. 봉대야, 난 사실 네가 그리웠어. 염전에 끌려간 뒤에도 항상 너만 생각나더라. 미안하다, 향심아. 난 그때 모든 걸 마님에게 들켜서 너무나도 무서웠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그러니까 봉대야,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래? 향심이는 이제 재산을 꽤 모았다며 봉대에게 같이 달아나자는 것이었죠. 봉대는 향심이의 제안에 혹해서 마구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실 봉대도 마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혹 들키기라도 하면 아주 호되게 경을 칠 노릇이었으니까요.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할 테니. 향심이는 아주 청순하게 웃으면서 봉대의 귓가에 뭐라고 속삭였지요. 봉대는 끄덕거리며 듣고만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마침내 마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은 술상을 준비하고는 향단이를 불러내었지요. 자네가 이 집에 온 지도 꽤 되었는데 우리 같이 허심탄회하게 마주했던 적이 없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마님께서 이리 불러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되었네. 오늘은 못했던 이야기나 나누세나.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였지요. 그러면서도 마님은 몰래 향단이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요새 자꾸 묘한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네가 이 집에 살던 누구와 닮았다는 소문 말인가? 나도 듣긴 했다네. 후후후, 세상 일이란 또 모르지요. 어떠신가요? 제 비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향단이의 말에 마님은 귀가 솔깃해졌지요. 마님이 귀를 기울이자 향단이는 술을 철철 넘치게 부어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마님은 잔을 쭉 들이켰지요. 제가 사실 요압 염전에서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 이전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요. 그렇구만.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이 딱 하나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언가. 또다시 향단이는 마님께 술잔을 건넸지요. 마님은 목이 타는지 또다시 받아 마셨답니다. 그렇게 향단이는 말을 빙빙 돌리면서 아주 마님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인 것이었죠. 마침내 마님이 쓰러지자 향단이가 속삭였지요. 마님이 절 염전에 팔아버린 것은 잘 기억하고 있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전부요. 하지만 뻗어버린 마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님이 술에 꼬라버리자 향단이는 마님과 옷을 바꿔 입었지요. 그리고는 호롱불까지 꺼버리고 봉대를 불렀지요. 봉대야, 우리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말뚝을 한번 보고 싶어. 향심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나 정말 네 말뚝이 그리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것이었죠.
그러자 봉대는 또다시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왔답니다. 어둠 속에서 봉대는 쓰러진 마님이 향단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볼 것 없이 그대로 올라타고 말았지요. 봉대는 평소보다 10배는 강해져서 아주 제대로 힘을 썼습니다. 향심아, 그동안 보고 싶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봉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바위 같은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거기다 마님도 봉대의 무쇠 같은 힘에 점점 달아오르는 것이었죠. 해서 마님도 결국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즐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안방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김진사는 하룻밤 묵고 돌아올 계획이었지요. 허나 향단이가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안방마님이 요새 무척 외로우셨나 봐요. 향단이는 김진사의 소매를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한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어찌나 흥겨운지 방 안 공기가 아주 후끈할 지경이었지요. 김진사도 아주 화끈하게 성을 내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하루도 안 비웠는데 이런 짓을 벌여. 도대체 내 집에서 무슨 짓들이야? 기절초풍한 마님은 변명을 하려고 하였지요. 헌데 술을 너무 마신 탓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히익히익 울부짖을 뿐이니 김진사의 화만 더 돋구고 말았답니다. 결국 마님은 김진사에게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나서 쫓겨났으니 친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지요. 마님은 남은 평생을 기가 팍 죽어서 보내야 했답니다. 한편 마님과 노란한 봉대도 큰 벌을 받았지요. 멍석마리를 당한 봉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마을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에게 어울리는 결말이었지요. 향단이, 내게는 이제 그대뿐인 것 같소. 그럼요, 진사나리. 이 향단이는 언제나 일편단심이옵니다. 김진사는 그날로 향단이를 정실부인으로 들였답니다. 곱게 꽃단장을 한 향단이는 마치 첫날 밤의 새 신부처럼 김진사와 어우러졌지요. 둘은 다시 없을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는 달처럼 예쁘고 꽃처럼 요염한 젊은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서 향단이가 남모르게 웃는 것을 보지 못했지요. 다음 날 일어난 김진사는 향단이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김진사는 퍼뜩 일어나 뛰쳐나갔지만 이미 집안 어디에도 향단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아니, 향단아. 날 두고 어딜 갔느냐? 텅 빈 집구석에는 김진사의 외침만 메아리 쳤죠. 김진사는 애타게 향단이를 불렀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겪은 일이 지긋지긋했던 향단이는 첫날 밤을 치른 이후 김진사 댁을 나왔지요. 그리고 김진사에게 받은 폐물을 미천 삼아 작은 주막을 차렸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좀 고단하지만 오며 가며 좋은 손님들이 와주어 마음만은 행복하였지요. 한편 김진사는 그 이후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도 좋아하는 기생집도 더 이상 가지 않았지요. 김진사는 남은 평생을 하루하루 향단이를 그리워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마님과 김진사 그리고 봉대는 모두 눈앞의 욕망을 못 이겨 인생을 그르치고 말았지요. 우리 모두 신의와 사랑 없이 욕망만 쫓는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